여러분 혹시 일본의 사케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이 일본의 사케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본 고대사를 보면 한반도에서 수많은 문물이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다양한 유물과 유적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백제는 한학, 불교, 천문, 지리, 의학, 음양, 공예, 건축까지 그 종적을 남겼고 일본의 고대 문화이자 도시와 궁전 등이 세워진 아스카 문화까지 이끌어냈다고 하니 백제가 일본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스카 지역에는 백제 지명이 들어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현의 고로초 구다라와 시가현의 히가시오미시 샤쿠사이지초 등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백제가 들어간 지명은 1910년 한일 강제합병 전에는 더욱 많았다고 하니 백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백제는 바다 건너에 있던 일본과는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교류가 생기기 시작했죠. 지리적으로는 경상도 지방의 신라와 교류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백제와 교류가 빈번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던 근초고왕 때 처음으로 문물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초고왕 때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사신인 아지끼는 쇼토쿠 왕자의 스승이 됐고 이후에 백제의 17대 왕인 아신왕 때 일본 왕실의 스승이 된 왕인 박사를 비롯해 많은 기술자와 경서를 일본에 보내 선진 문물과 백제의 앞선 문화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헌상하라는 일왕의 명령에 따라 백제가 바친 것으로 돼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 분야의 기술자 중 임번은 일본에서는 수수허리라고 불렸습니다. 임번은 술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일본의 속담 중에 술과 관련된 재밌는 속담이 있는데 단단한 돌도 술에 취한 사람은 피한다는 겁니다. 일본 고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15대 왕인 응신천왕은 수수허리가 만든 술을 마시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고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스스코리아가 양조한 술에 내가 취한다. 재앙을 피하는 술, 웃음이 터져나오는 술, 즐거운 술에 내가 취한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은 왕은 지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짚으며 오사카의 길에 활보하는데 오사카 동쪽 지역에 있는 언덕의 큰 돌이 자신이 가려는 길을 막자 지팡이로 큰 돌을 치려 할 때 놀란 돌이 지팡이를 피해 도망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담은 속담입니다. 지위고하 동서고금에 누구나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은 같은 것 같네요. 여기서 술을 만드는 스스코리는 수수허리의 일본식 발음이고 그가 바로 백제 사람 임번입니다.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특성상 술을 만들 때도 곡식을 사용했습니다. 초기에 술을 만들 때는 곡식을 입으로 씹은 후 뱉은 것을 모아 술을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씹는 일은 무당이 담당했습니다. 그만큼 술은 아무나 만들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귀한 음료였던 것이죠. 이러한 일본에게 임번은 백제에서 가져온 누룩을 사용해 술을 빚는 방법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누룩을 만드는 방법도 전수해줬습니다. 임번은 수수볼이라고 불렸는데 뜻이 술을 거르는 사람입니다. 누룩과 같은 발효제를 따로 만들어 술을 빚지 않았던 일본은 누룩이 사용되고 전파되면서 발효제를 사용한 술빚기가 시작됐고 이것이 일본 양조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죠. 일본 최고 역사서인 고사기에 따르면 응신천왕이라는 일왕이 수수보리라는 백제인이 빚은 술을 마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수보리가 빚는 향기로운 술에 나는 취해버렸네. 무사평안한 술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술에 나는 취해버렸네. 여기서 향이 좋은 기분 좋은 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수보리는 573년 교토의 사가 신사에서 일본 사케의 신으로까지 모셔졌다고 합니다. 백제 사신이 훗날 일본의 사케의 신으로까지 모셔지다니 당시 일본인들의 사케에 대한 마음과 임번에 대한 존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술과 관련한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바로 히타시족입니다. 역시 한반도 출신으로 백제 궁월군의 후손이라고 일본 서기는 설명하죠. 일본 고대 역사의 기틀을 잡았다고 할 만큼 족적이 뛰어나는데요. 이들을 기리는 신사인 마스오 타이샤는 일본 국가지정 주요 문화재입니다. 매년 일본 사케 양조장 대표와 기술자는 이곳에 와서 이 가문을 기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양조장에 위패를 모시고 술을 빚기 시작할 때 절을 한다고 하네요. 백제는 일본에서 구다라로 불립니다. 구다라의 어원 중 유력한 것이 바로 큰 나라, 대국을 일컫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촌스럽다,
세련되지 못하다, 흥미 없다는 표현을 구다라나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백제가 없다는 뜻이고, 백제가 없다는 뜻은 촌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당시 백제가 일본에 어떤 의미였는지 예측이 가시나요? 일본 술을 의미하는 사케라는 단어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말인 사키다에서 변형됐다는 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가신사의 사가에서 변형돼 오늘날에 이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든지 고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과 일본의 교류가 일본 술이 기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고,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것에서 우리 술과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네요. 훗날 일본은 사케에 대한 꾸준한 이미지 연출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알려왔는데요. 일본 관광청에서 주관하는 일본 사케 캠페인은 일본 주조조합 중앙회, 나리타 국제공항, 도쿄 국제공항 터미널, 주부 국제공항, 신칸사이 국제공항에서 실시합니다. 일본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사케의 시음과 외국인 대상 양조장 투어리즘에 관한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사케의 매력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더 많은 방일 외국인의 확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사케 페스티벌을 연다던가 사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사케의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강연 및 시음회를 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사케를 해외에 알리는 젊은 민간 조직 사케 사무라이까지 있습니다. 이 조직은 2005년에 결성된 민간 조직으로 일본의 젊은 사케 제조사와 관련한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사케 자체가 일본 내 수요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민간의 대책으로 사케에 대한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그 문화를 알리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활동 내용은 해외 주류 품평회에 사케 부분을 신설한 것, 그것을 통해 해외에서 수상한 사케로 하여금 국내 소비도 활성화하며 동시에 해외 부분에서도 확실히 사케란 부분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케를 향한 일본인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또 일본은 궁극적으로 사케를 세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본 효고현의 장수기업 다스우마 온케는 35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10대 사케 주조기업 중 하나입니다. 서구 문화에 익숙해진 일본 젊은이들이 사케 대신 와인이나 양주를 더 찾고 사케를 멀리하게 되자 성장 한계에 부딪혔던 다스우마 온케는 더 좋은 술을 만드는 대신 사케를 일식과 함께 세련되고 멋스럽게 마시는 술 문화를 보급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스우마 사장은 직접 술잔을 디자인했습니다. 도마에 쓰이는 고급 나무 사와라로 만든 잔, 꽃다발 모양으로 빚은 사기잔, 사치품 수준인 대나무잔 등을 잇따라 내놨죠. 병도 인근 교토직인이 만든 유리공예를 접목해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명품병에 고급 사키를 담아 가치를 높여 가격을 올려받았습니다. 과연 잘 팔렸을까요? 하쿠시카 로고가 새겨진 사기로 만든 잔은 개당 800엔, 나무잔은 1,600엔에 판매하였는데 일본에서도 비싼 편에 속하지만 온라인 숍에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다스우마 사장은 중요한 분을 모시고 귀한 술을 대접하는 게 술자리라며 수준 높은 술 문화를 위해 고급잔을 준비하려는 일본인들이 많다고 했죠. 런던에서 이민 온 김주선 씨는 영국인은 일식을 고급 문화로 생각해 비싼 가격을 치르더라도 일식당을 자주 찾는다라며 요식업으로 자리 잡으려는 한국인에게도 한식보다 일식이 상당한 유리한 업종이라고 말했죠. 호주에서도 스시가 인기인데요. 시드니 회전초밥집에 들어서면 이라시아이마세라는 힘찬 일본어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현지 스시 가게의 75% 이상은 한인이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조차 한식보다 일식에 주력한다는 방증이 되는 셈이죠. 다스우마 사장은 일본 전통주는 일식과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며 음식과 술 자체의 맛과 풍류를 유지하고 세계 누구에게라도 권할 만큼 술 문화와 식문화를 만들어야 세계인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식 세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목표로 한식 세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 세계인의 식탁에 한식을 올린다며 5대 전략, 9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고 민관이 참여하는 한식 세계 추진단도 구성했습니다. 영부인 김윤홍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나설 만큼 열의도 보였고요.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목표는 10,000개 정도인 해외 한식당 숫자를 2017년까지 2만 개로 늘리고 44억 달러 수준의 농식품 수출을 100억 달러로 확대, 세계 인류 한식당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포부에 비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해외 한식당 2014년 기준 11,953개에 머물고 있었고 2012년보다 도리어 줄기까지 했죠. 정부의 한식당 해외 분포 현황 자료를 신뢰하기조차 힘듭니다. 미국 내 한식당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300개로 동일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한식당 역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내 130개, 99개로 갔고요. 현안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의미죠.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던 농식품 수출 역시 2015년 6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21년에 오늘 한국의 위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이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상황, 해외에서도 향과 맛을 즐길 만한 술이 필요합니다. 매실주, 복분자주, 배와 생강 등의 재료로 만든 이강주 등 부담 없는 과실 전통주가 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주는 유서가 아주 깊은 술인데요. 그렇다면 비슷한 맛과 향이라고 해서 전통주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통주 사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 일부를 만족해야 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주류 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킨 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전통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전통주인데 오직 한국인들만 그 맛과 향을 즐긴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주 시장이 해외에서도 점점 눈길을 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수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K푸드만큼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술자리 문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도 한국 주류 시장, 일명 K드링크가 주목을 받은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2019년 한국 주류 수출액은 3억 3,347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2020년은 2억 3,864억 원을 감소했지만 상황을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그런데 소주, 맥주 등 흔한 술도 있는데 한국의 전통주 관심이 늘어난 건 어떤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2015년까지는 한국 주류 수출 품목의 90%는 소주와 맥주였지만 2019년 11월에는 전체 주류 수출액에서 소주와 맥주의 비중이 6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다른 술 종류에도 해외 관심이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전통주 브랜드인 국순당은 2020년 623만 달러, 하나로 약 67억 7천만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2019년의 연간 최고 수출액인 610만 달러, 한화 약 66억 3천만 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또 프리미엄 막걸리 1000억 유산균 막걸리 시리즈의 전체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국순당이 코로나19 시기에 막걸리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순당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 건강 관련 이슈가 대두되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0억 유산균 막걸리 시리즈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홈술, 혼술 등 가볍게 즐기는 음주 문화에 따라 이왕이면 좋은 술을 마시고자 하는 소비 성향이 유산균을 활용한 프리미엄급 막걸리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은 전통주 업계에선 국순당이 처음입니다. 국순당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57회 무역의 날 500만 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수출의 탑은 한국무역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무역의 날 행사 때 해마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공헌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국순당은 1993년 캔 막걸리 바이오탁을 개발해 막걸리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50여 개 국가의 대표 전통주인 백세주와 막걸리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프리미엄 막걸리인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를 개발해 새롭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국순당은 올해도 꾸준하게 해외 시장을 공략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어 67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순당 관계자는 전통주 수출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술을 빚어 수출해 우리 농산물 해외 진출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일본 불매운동이 활성화되며 일본의 사케보다는 한국의 전통주를 향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맥주와 사케 매출이 감소하는 대신 와인, 양주와 더불어 전통주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통주 소믈리에 한지영 매니저는 과거 한국의 전통주가 사실상 일본의 사케보다 품질이 더 뛰어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알리는 마케팅이 부족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것입니다. 우리 것이 최고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 것으로 고부가가치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전래해준 우리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겠죠. 이미지 연출로 주목받던 일본의 사케, 이제 한국 전통주의 수준이 알려진다면 세계인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뻔히 보입니다. 전통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한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수익 보장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